안녕하세요. PS입니다. PCS3 아시아의 1주차 8경기까지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데이 1에서는 한국 팀들, 데이 2에서는 중국 팀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1주차가 마무리되었죠. 이틀 동안 가장 많은 킬을 획득한 중국의 MCG가 총점 8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디고 선수를 필두로 하여 기복 없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OGN 엔투스가 71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이 1에선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티안바 e스포츠와 4AM이 데이 2에서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각각 70점, 68점으로 3, 4위까지 랭킹을 끌어올렸습니다. 교전을 통한 킬 포인트를 위주로 순위 점수를 쌓아가던 이전 대회와는 달리 이번 PCS3 아시아의 경우 킬 포인트와 함께 게임의 운영이 순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메타가 되었는데요. 각 팀들 사이의 구도가 점점 다각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형태의 교전으로는 상위권이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PUBG e스포츠에서 게임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랜드마크에 대해 소개를 하고, PCS3 아시아에 진출한 팀들의 랜드마크가 순위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는 PUBG e스포츠에서 각 팀들이 본격적인 게임 진행에 앞서 무기와 차량을 획득하며 전투 준비를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랜덤이라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배틀그라운드 특성상 경기 초반에 충분한 파밍을 할 수 있는가가 이후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팀들은 보통 랜드마크라고 하는 한두 개 정도의 지역을 정해두고 그 지역에서 파밍을 합니다. 랜드마크는 팀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론 이런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초반에 일부러 교전을 만드는 소위 멸망전을 통해 킬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기에서 우위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랜드마크는 단순 파밍 지역, 초반 교전을 통한 점수 외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팀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경기 지역의 외곽을 랜드마크로 사용하는지, 경기 지역의 중심 지역을 랜드마크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PCS3 아시아에 출전한 팀들의 랜드마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PCS3 아시아에 출전한 16팀의 랜드마크입니다. 각 나라의 대표 선발전에서 사용하던 랜드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팀들도 있고 일부 지역을 옮긴 팀들도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맵의 중앙 지역을 사용하냐, 외곽 지역을 사용하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맵의 중앙 지역을 사용하는 팀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팀이 4AM, VR로 기블리, MCG입니다. 기블리의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맵의 중앙 지역을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팀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자기장의 이동에 따라 중심 지역을 빠르게 선점하고 자기장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온 팀들을 견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장 외곽에 있는 팀들에 비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하고 진입하는 팀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 교전에 있어 장점을 가지는 팀들이 보통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앙 지역을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경우 단점이 있습니다. 1대2 혹은 1대4 구조의 교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구역은 좁아지고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팀은 그 자기장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다수의 팀과 교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자기장 페이지가 바뀌면서 이전에 위치했던 지역이 안전구역에서 벗어나는 경우 진입하는 다른 팀들과 함께 뒤엉키면서 굉장히 복잡한 교전 구도가 형성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기장 중앙 지역을 선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팀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멀티 교전 능력입니다. 데이 1에서의 기블리, 데이 2에서의 4AM, 그리고 양일에 걸쳐 MCG, 자기장 안쪽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결과 상위권에 랭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메타에선 중앙 지역을 먹는 플레이가 조금 더 점수를 얻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으론 맵의 외곽 지역을 사용하는 팀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팀이 티안바, OPGG, 뉴해피입니다. 맵의 외곽 지역을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팀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자기장을 타고 움직이며 외곽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원거리 교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외곽에서 안전하게 파밍을 하고 자기장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회전하면서 상대 팀들의 위치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진입하는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보통 원거리 전투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나 선택적으로 교전을 하는 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요약하자면 분리할 수 있는 교전 구도를 최대한 피하면서 원하는 위치에서 교전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외곽 지역을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한 경로를 가지고 진입하려는 팀들과 교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기장 안쪽으로 진입하는 타이밍에 크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역시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장이 주는 데미지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한 채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곽 지역 위주로 플레이하는 팀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정보 수집과 판단 능력입니다. 정보 수집과 적당한 타이밍에 자기장 안쪽으로 진입하여 위치를 잡는 방식으로 NH와 OPGG가 많은 교전을 거치지 않고도 중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랜드마크에 따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PS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뽑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지컬이겠지만 배그의 경우 피지컬만큼이나 교전 구도를 만들어가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랜드마크에 따라 팀들이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가는지, 자기장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각 팀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지 유심히 보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PCS3 아시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PCS3 아시아 데이 3 각 프로팀들의 랜드마크 전략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전해 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